내년에 시장의 주도주가 나오는데 이쪽 리오프닝 중인 내년에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고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 화학주들 업종들 보면은 다 그린 쪽으로 이렇게 좀 색깔을 변모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진짜 싼 자리에 있으니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게임주 갖고 놓으십시오. 이제부터는 그 위로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 이제 여행주들, 그러니까 여행주, 항공주를 포함한 리오프닝주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이건 이제 결국 오미크론이 결국 약하고 뭔가 이걸 통해서 오히려 자연 우리 면역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좀 빠른 어떤 기대감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안심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미 맞을 면은 다 맞아 있습니다.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그다음에 이쪽과 관련된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이 한참 올랐다가 위드 코로나 한다고 했을 때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것은 오미크론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코로나 종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변이가 된 게 이번에 오미크론의 변이가 치명률이 낮고 전파력만 높은 그 정도의 놈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는 코로나라는 것이 시장에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진짜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라는 것을 감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오미크론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런 세상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는데 시장이 좀 그런 부분에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경제 봉쇄 없다라는 것이 핵심 트리거가 됐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주가가 선반영됐다가 위드 코로나 되면서 오히려 이제 기대감을 빼놓고 이제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숫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 대비해서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행을 재개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뭐 언젠가는 오미크론이 끝나면 다시 다 오프닝이 될 것이니 지금 트래블 버블도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제가 지금 갑자기 나라가 헷갈리는데 트래블 버블 유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호재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 빠졌던 악재에 대해서 빠진 만큼은 좀 빠져 있는 자리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시간이 일러 보인다. 이삭죽기 정도의 전략은 뭐 가능해 보이는 자리까지 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보네요. 네, 일단 우리 뭐 다시 뭐 셧다운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다시 둔화되는 거 아니냐, 소비도 그렇고요. 일단 이게 좀 풀린다고 하면 다시 소비주들, 우리 뭐 소위 백화점이 됐든 의류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좋아질 것으로 또 봐도 될까요? 이미 소비는 좋아요. 오히려 지금 워낙 좋았기 때문에 12월 블랙 프라이데이 뭐 미국에서 했는데 지금 상관만큼 안 나오고 해서 막 주가들 다 부러지고 그쪽 막 갭 이런 것들 박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가가 전혀 오른 게 없었고 너무 많이 빠졌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대표적인 이제 신세계 하나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바닥에서 고개를 확실하게 들어줬었습니다. 그러니 주식이라는 것이 최고의 호재는 주가가 빠져 있는 것이고 최고의 악재는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 지금 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신세계가 올라가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의 키 맞추기인지 아니면 이쪽이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는 뚜렷한 색깔로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백화점을 더 많이 간다 이럴 상황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싸져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메리트로 지금 일시적으로 들어왔으니 주가를 좀 이렇게 지켜보시고 성급한 매매를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기간적으로다가 가격 조정을 주면 그때는 좀 템포로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지금은 다 키 맞추기니까 모든 섹터를 이런 논리로 갖다 대면 다 맞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 섹터를 그 정도의 의미로만 너무 비중도 크게 두지 말고 그렇죠. 오프닝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시장에 주도주가 나오는데 이쪽
리오프닝 중에 내년에 시장에 주도주가 된다? 고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 만약에 진짜로 이제 모든 여행이 다 개방이 되면 그때는 테마성 매매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여행이 개방이 돼야 이제 면세점주들도 좀 좋아질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그때 테마로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경기 민감주 요것이 이제 좀 내년도에 좀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도 워낙 섹터가 다양하니까 뭐 네. 화학, 철강 또 뭐 많이 있죠. 네네. 어떤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반영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화학이 지금 가장 먼저 튀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철강이 바로 쫓아갔잖아요. 화학주 좀 말씀드려보면 화학주가 안 좋았던 게 중국에서 증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증설 포비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물량을 뿜어내고 가격 우리는 폭락하고 맨날 그랬으니까 예전에 철강 그랬고 디스플레이 그랬고 반도체까지 그렇게 할 뻔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미국 성님이 나타나서 막아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런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화학주들이 이제 그 생각보다 수출이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화학주들 업종들 보면은 다 그린 쪽으로 이렇게 좀 색깔을 변모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진짜 싼 자리에 있으니 그다음에 중국이 생각보다 내년에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 화학주들이 탄력이 있어 보인다. 특이한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효성화학이라는 놈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것이 이제 특수가스를 하는데 지금 특수가스 대장이 SK 머티리얼즈예요.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게 좀 억울한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SK 흡수합병되면 시장이 보여지는 특수가스 관련된 종목 효성화학 하나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수급에 대한 이슈까지도 거기에 포함되면서 지금 가장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지금 좀 세게 올랐으니 조정시 매수 의견은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아까 잠깐 조선주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자동차들의 움직임도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자동차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좋을 거야. 네. 근데 이제 지금이 그 시작점일까 아니면 더 많이 기다려야 될까? 이 아마 시간 때문에 그 매수를 참 꺼리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같거든요. 자동차 제가 결자 해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동차 이렇게 아니 뭐 큰 손이신가? 쫙 올려주려고? 제가 굉장히 막 이거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머리 걱적걱적거리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자동차주 안 좋다고 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애널리스트부터 증권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수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올라와줘서 조금 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안 좋다라는 것은 다 이 얘기잖아요. 작년에 중고차 좋았고 살 사람들은 다 샀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나올 신형 라인업들이 다 새로운 모델이고 전기차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보면 지금 주가 싸냐 비싸냐? 진짜 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를 가장 좋게 보니까 지금 기아차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 팔아야 돼? 전혀 팔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런데 조금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는 그 기대는 조금 뒤로 미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계속 빠져 있었고 기아차는 계속 이렇게 자기 주가를 지켜내고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러고 보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하락에 대한 어떤 키 맞추기 반발이 나올 수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기아차는 사실 그걸 부여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아차는 지금 되게 강한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사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뭐로 명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본다면 저는 그 PBV인가요? 지금 제가 단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Purpose Built Vehicle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들과 거래를 해버리는 거죠. 아도를 찍고 물량을 받는 거. 아도를 찍고. 죄송합니다. 저렴한 단어를 썼네요. 아마존이 리비안에다가 10만 대 아도 찍고 그거 공급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아가 이제 이쪽으로 내년에 진출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택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위한 것으로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을 택시로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은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배송차, 지금 물류가 중요한 시장인데 이쪽은 상용차가 이제 어떤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는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기아가 어쨌든 택시 시장을 잡아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쪽과 관련돼서 벤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요번에 네. 오늘 이제 무슨 그 모빌리티 그 자동차 그 쇼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25일인가서부터. 네네. 근데 그러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큰 어떤 상승폭의 어떤 모습을 보이진 않다가 최근에 이제 좋아졌는데 근데 현대 모비스의 네. 움직임이 사실은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현대 모비스를 예전에 한 7, 8년 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헤드라이트가 부서지면은 거울을 달던가 라이트만 갖다 꼈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게 세팅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15만 원이면 갈았던 사이드 미러를 이제는 250만 원 주고 갈아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그런데 주가가 무거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떤 지주사로서의 역할로 이것이 조금 무게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삼성물산처럼 주가가 좀 이렇게 삼성물산 정말 진드거니 못 가지 않습니까? 좀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라리 기아가 좀 나아 보이고 어떤 애플카는 얘기하면 이제 좀 지겨우시겠죠? 그렇죠. 애플카 이슈가 아직 살아 있다고 봐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나와야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는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겠지만 기아차가 지금 지겹고 답답해 보이지만 기아차는 굉장히 강한 흐름, 다른 종목 대비 여타 섹터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갖고 있으니 이번에 어느 날 5% 넘는 장대 연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제가 삼성전자를 62,400원에 남은 현금을 오리 몰빵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캔들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의주신을 하고 있어요. 네. 한번 가격 조정을 세게 받는 날이 매수의 순간이다? 아니요. 빠지는 날이 아니라 강하게 오르는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이거는 다른 놈이 강했던 놈이 돌파하면 무조건 매수해야 되거든요. 셀트리온이 예전에 12만 원 갔었을 때 그 한 날 15% 이게 주봉으로 보면 한 2년 기다가 돌파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 사야 되는 거거든요. 신라젠도 2년 동안 기다가 그랬었으니 기아가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차트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데 지금은 철저한 수급장이기 때문에 의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지금 맹목적으로 분할 매수를 계속 사셔서 충분히 좀 보호가 되셨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는 분할 매수, 추가 매수보다는 그런 시그널이 든 날 내가 매수하고자 했던 나머지 물량을 다 들어가는 전략이 오히려 맞을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주 사실 초반만 해도 주 초반만 해도 이제 게임주 끝난 거 아니야? 중반까지만 해도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메타버스, NFT, 엔터주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다시 좀 힘을 받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빠질 만큼 빠졌어요. 단기 낙폭과대가 있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단기 반등 나올 자리까지 빠졌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관점으로 보는 거는 일단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위메이드나 이런 위메이드 맥스는 이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종목이요. 그거는 추측 불가. 추측 불가. 그거는 노터치 그런 얘기는 그런 종목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오늘 다 메타버스라든가 이쪽이 다 좋은 얘기도 있었죠.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 유예됐던 얘기가 나오면서 참 그런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에 이런 뉴스들이 따박따박 나와줘요. 참 시장은 신기하게도. 또는 그런 뉴스가 좀 더 자극적인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는 저는 저거 저렇게 올라가 있는 거 남의 집잔 치지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만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는 다시 트레이딩으로서만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매력도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거는 그래 당분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다시 빠질 수도 있어. 이 생각이 그렇죠. 트레이딩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빠질 수 있죠. 왜? 주도주 반도체가 지금 10% 서스를 갈고 있고 시크릿컬이 여기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메타버스 저 고공권에 있는 종목으로 계속 나 내년까지 끌고 갈 거 이런 투자 심리가 아니잖아요. 종목별로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되고 바닥에서 올랐다가 다시 조정 준 종목 두 종목 찍으라고 한다면 NC소프트, 컴투스
좀 그래요. 이 두 종목이 바닥에서 올랐다가 쭉 빠져서 못 사셨던 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NFT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묶여서 함께 가져가 주니까. 그리고 엔터주들도 반등 좋잖아요. 중국이랑 생각보다 괜찮은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양재찌랑 서한 교장을 만난 것이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뭐 남북관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도 대북주 또 움직일 수 있는 이슈거든요.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 여기저기 테마들이 막 날뛸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슈가 맞물렸으니 뭐 게임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게임주 갖고 놓으십시오. 근데 그 게임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주도주 혹은 이제까지 덜 오른 주, 그러니까 혹은 뭐 많이 빠진 주 어느 쪽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본인 취향인데 원래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대장주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큰 시세가 한번 나고 나면 대장이 좀 바뀌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꼭 그럴 것이다.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는 것은 이제 컴투스거든요. 컴투스가 미국에서 그 코인하는 기업과 이렇게 손을 잡고 있고요. 그 회사가 그 미국에 대해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에 대한 이거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컴투스가 프로야구 했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돼서 후발주자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그때 말씀드렸던 그때쯤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후발주자로 NC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요런 종목이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갔던 놈이 강하다 이거는 어떤 종목을 제가 피킹해드리면 어렵고 본인의 취향껏 맞춰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NC소프트도 오늘 보니까 흐름이 좋은데 네. NC소프트 전에 그 상한가 가던 날 그 뭐 나온 뉴스 보니까 그 큰 손 뭐 한 300억 이상 뭐 손해를 봤을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돈을 많이 번 줄 알았더니. 네, 손해를 봤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그걸 어떻게 추적하나요? 진짜. 아니 근데 그 배팅력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 이 뉴스 나오자마자 이건 상승할 것이다 생각하고 투자한 것도 놀랍지만 그렇게 열풍이 부는데도 또 그 계속 하락으로 빠지면서 또 내려간 것도 참 그렇고. 사실 그때 그 뉴스가 저는 좀 시장에 대해서 정말 좀 짜증나고 좌절하는 뉴스였어요. 주식시장이 코인판처럼 움직이는구나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었고요. 정말 도박적으로. 네. 그래서 가는 놈만 계속 가고 돈을 버는 배팅 장세였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로가 물렸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 다 빠져나갔잖아요. NC소프트는. 그래서 뭐 철저한 수급 플레이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뭐 예쁘게 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이 지금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세금 얘기도 좀 나오고. 네, 그래서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코인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지금 안 좋습니다. 맞아. 코인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또 피봤다고. 네, 그렇죠. 아주 왜냐하면 제 고객분들이 다 코인을 하세요. 저한테 물으시니까 제가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는 와서. 뭐 그래도 그 뭐 얘기를 조언이라도 말상대가 돼주려면 그렇죠. 뭘 알아야 되니까.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거의 연결돼서 저도 코인 시작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10% 손실 깔끔하게 났습니다. 깔끔하게. 계좌는 5% 손실이네요. 근데 정말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고 근데 진짜로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손실 났는데 뭐 도박이니까 재밌지. 2만 원, 3만 원 도박이 아니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가상화폐 저 투자하시는 분들 짜증내니까. 그렇죠. 그 도박 같은 어떤 그 변동성이 정말 심하니까 쫄리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뭐 별로 안 쫄리던데 되게 오히려 안전한 느낌. 5% 까먹었지만 계좌는 5% 까먹었지만 뭐 어쨌든 그렇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 일로 왔죠. 일단 30% 까먹고 나서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코인에서 대단한 자금들이 우리 증시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하여튼 지금 시장이 좀 그래도 반가워하는 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이 돼주면서 그 의미 있는 금액이 들어오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 같다는 시장의 공포심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 한국은 오히려 환율이 꺾이고 그렇죠. 외국인의 돈이 들어오고 이 얘기는 외국인들은 그 파월 의장의 말을 그냥 뭐라 그럴까 이 립 서비스 정도로 본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자, 매파적인 반응으로 간다? 성장주가 못 간다라는 거죠. 그죠? 미국장이 성장주만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크릿컬을 더 이제부터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꺾인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미국 경기를 확장해서 꺾인다? 이건 아닌 거죠. 섹터가 바뀐다라고 보는 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저는 사실 비둘기 스탠스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강한 매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이제 10월 FOMC에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기 부양을 쓸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진짜 재정 정책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적인 정황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시장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존 저변으로 깔려 있구나. 12월 1일 날 외국인의 1조 샀잖아요. 저는 그게 페이크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물 시장이랑 이렇게 함께 묶어서 보면 딱 터치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외국계에서 어떤 특정 기관이 알고리즘이 됐던 뭐 프로그램이 됐던 하나가 청산하면서 그 다음날 기계적인 매수가 지금 들어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도 8천억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아하 이러면 내가 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MSCI 지수를 보면은 올해 1년 내내 팔았지만 지금 지수에서 우리나라 포션이 그 지수 대비 적지 않아요. 오히려 높아 작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초대형 IPO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봤는데 웬걸 이것은 이제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매수가 들어오면 한 2달 정도는 꾸준히 좀 사는 이런 포지션을 늘 취해 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까지도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의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2월 FOMC, 그다음에 이제 금리 발작이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매파 스탠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는데도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은. 그다음에 이제 12월 15일에 있을 저거 부채한도 협상 요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본다고 한다면 2월 달로 연기됐잖아요. 그거는 그런가요? 그거는 요번에 어제 내가 뉴스 속보로 보니까 저도 그냥 예산안이 넘어간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지금 이런 오미크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2월 며칠로 연기하자. 그러니까 연장 합의가 떴다. 이렇게. 그런가요? 네.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예산안만 연기된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제가 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댓글을 달아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고 이제 마지막 대주주 과세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딱히 지금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 시크릿컬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저는 자꾸 시크릿컬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반도체 특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컬 못지않게 반도체도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 근데 요 앞에 그 황유현 팀장이 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렇죠. 했기 때문에 반대 사이드.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반도체만 100%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좋은 만큼 지금 시크릿컬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 철강에 대해서 조금씩 담아가자. 그리고 매수의 포인트는 지금 시점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좀 조정받을 때.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포스코도 그렇지만 뭐 LG이노텍 상승한 것도 그렇고 이 대형주들의 흐름이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오를 수 있구나. 참 시장은 참 알 수 없다. 새삼 느낀 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오르고 보니 다 좋아지고 참 뭐 투자 심리가 안 판 거를 다행이다 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안 팔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유 없는 패닉셀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손발을 묶어버리는 스타일인데 그날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도 누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야. 왜냐면 그날은 뉴변이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명칭됐었으니까. 그런데 변이는 무조건 치명력은 얕을 것이다라는 고지가 같은 뚝심이 뭐 다행스럽게 됐고 그것을 지키시고 오랫동안 시크릿컬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그렇죠. 지금 다 이제 그분들이 다 위로받는 그런 그렇죠. 근데 아직도 멀었지. 아직도 멀었지만 이 정도의 이슈만 나와줘도 심리적 위로감은 그렇지. 굉장히 컸을 것이고 일단 네. 딱 브레이크는 걸렸구나. 하락에. 이제부터는 그 위로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음 주 또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